안녕하십니까. 둔산동 동화쌤입니다. 이제 간판 없는 거리, 윤동주가 쓴 건데 이게 안 나왔어요. 시험 보면서 이 간판 없는 거리는 이렇게 이 기출비 같은 사이트에 가보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되게 드문 게 안 나온다는 거. 근데 정거장 플랫폼에 내렸을 때 아무도 없었다. 그러니까 아무도의 의미가 첫 번째는 중요하죠. 아무도. 정거장 플랫폼은 뭐냐? 그러니까 타는 게 아니라 나는 내렸다는 거죠. 내렸다. 사람들이 많은 곳인데 이 플랫폼에서 내렸을 때 아무도 없었다. 그럼 이 아무도는 반기는 사람 아니면 아는 사람, 그죠? 다들 손님들 뿐, 손님 같은 사람들일 뿐. 그러니까 이제 손님은 아닐 수도 있죠. 그럼 손님의 의미가 뭐냐는 거죠. 손님. 그러면 뜨내기, 오고 가는, 뜨내기면서 오고 가는 사람이 들었죠. 그죠? 또 이거 봐. 집집마다 간판이 없어. 집집마다 간판이 없어. 집 찾을 근심이 없어. 자, 그럼 간판의 의미는 뭐죠? 또 간판은 손님과 연결시킬 수밖에 없죠. 맞죠? 그렇죠. 그런데 간판이 없어. 그러면 손님들이 왜 찾아오지? 간판 보고 찾아오는데. 근데 집 찾을 근심은 없대. 그러면 이 집 찾을 근심은 없다. 그러면 익숙한 손님이든지 첫 번째는 간판도 없이 하는 단골이든지 아니면 손님 같은 사람들 뿐인데 어디가 찾아가는데 간판이 없잖아. 근데 집 찾을 근심이 없다니까 논리적으로 모순이지. 빨갛게 파랗게 불 붙은 문자, 이건 네온사인 이런 걸 수도 있죠. 아니요, 예. 그럼 뭐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일단 등은 맞는데 그때 당시에 네온 사인이 없었어요. 네온사인이 없었다. 그럼 빨갛게 파랗게 붙은 글자를 쓸 때 빨간색하고 파란색 쓰거든요. 예, 호릉에다가 해가지고 불 붙였다고 들었어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간판 글자라고 할 수 있죠. 글자. 네네. 글자. 모퉁이 바다 자애로운 헌 와사등, 오래된 와사등, 가스등이죠. 가스등. 그럼 모퉁이는 뭐예요? 모퉁이 바다. 그러니까 곳곳에 불 켜놓고 손목을 잡으면 이건 뭘까요? 이거는 왜 잡을까요? 근데 이걸 설명을 못해요. 반어로 하면 다들 어진 사람들 다. 그러니까 안 잡고 있다는 거네. 그럼 손목을 누가 잡아? 누가 잡고 왜 잡아? 언제 잡아야 돼? 자, 요거를 볼 때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순서로 돌아들고 그러면 사계절은 흘러가고 그죠? 그럼 다들 손목을 안 잡으면 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럼? 손목을 안 잡으면 어질지 않은 거예요? 그냥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석을 하죠. 그래서 쉽게 해석을 하면 정거장에 내렸는데 낯설다. 다 손님처럼 느껴진다. 그런데 이 손님 같은 사람들이 집을 찾아가야 되는데 찾을 수가 없다. 근심이 있어야 되는데 없다고 얘기했다. 그럼 요거 자체가 반어다. 그러니까 유일하게 반기는 가로등만 반기고 사람은 믿지 않는다. 그러니까 손목을 잡지 않은 것이고 침불하지 않으니까 근심 없다도 반어고 어진 사람도 반어다. 그러니까 어지르지 않은 사람이고 근심이 있는 사람들이라다. 왜? 일제치하니까 이렇게 얘기해버린다고. 다시 일제치하에 플랫폼에 내리니까 다들 뜨내기면서 손님 같은 사람만 있지. 집집마다 간판이 없어. 그러니까 집집마다 간판이 없어. 간판은 보통 어디만 달어? 상판. 상가에만 달잖아. 네네. 그 집 찾을 근심은 없어. 간판이 없어. 집 찾을 근심이 없어. 이건 말이 안 되지, 논리적으로. 네네. 그러면 집 찾는데 근심이 있다. 간판이 있어. 이거 상가잖아. 손님이고. 네. 그러면 이거를 반어로 해버리면 이런 거 아니야? 윤동주가 플랫톤에 내렸더니 다 낯선 사람들만 있고 이렇게 간판이 없어. 간판이 있지만 집 찾을 근심은 있고, 잔판이 있지만 들어갈 데가 없고,
내가 정착할 때는 없고, 문자가 다 있지만, 이게 그래서 다 가로등이 불 켜놓고 있지만, 그 사람들은 손을 잡으면 얻을 만한 사람이지만, 손을 못 잡는 일지치하의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나는 외롭게 방황하고 서 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돌아간다. 이렇게 억지로 반대로 해석해야 되는데. 아니, 이제 억지로는 아니더라도 이게 다 연결이 안 된다고. 나름 정보를 해서. 그러면 혼자 자기가 간판 없는 거리래. 간판 없는 거리. 자, 간판이 없어. 간판을 걸어야 돼. 자기 이름으로. 자기 글자로. 일지치하야. 그럼 가정을 해보자. 내 간판을 무슨 상에 이렇게 되는데 일제 글자로. 한글을 못 쓰게 하고 일제 글자로 쓰느니 아무것도 안 쓰는 게 낫겠지, 차라리. 그렇죠. 자, 그래서 정거장 플루톤에 내렸어. 근데 아무도 없어. 왜? 활성화되게 하고 바쁘고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어. 그치? 다들 뭐 어쩌다 보면 지나가는 플루톤에 있는 사람은 여기저기 떠도는 사람들이고 뜬내기고 손님일 거고. 그쵸? 네. 근데 집집마다 다 간판은 못 댔고. 근데 집을 찾는데 근심 없어. 그냥 사람들끼리 알아. 그냥 아름아름 가면 돼. 근심 없어. 그러면. 그치? 네. 그러니까 빨갛게 파랗게 불 붙여서 이렇게 뭐 딱 붙여놓은 문자 없어도 쌀집인지 알고 뭔지 다 알아. 그렇겠죠. 모퉁이에도 이렇게 그 가스등 불 켜놓고 뭐 지나가서 사람들 보면 돼. 그죠? 네. 그래서 반갑다가 만나고서 아이고 오랜만이요 하고 선물을 잡으면 다 어진 사람들이야. 내 동네 사람들. 네. 그러니까 봄, 가을, 겨울 계속 돌아가고 그들은 살아가.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자연스러운데. 그렇죠. 왜 반어법으로 하지? 이제 하나의 조건만 따가면 돼. 간판 없는 그 거리. 간판을, 글자를 일지치하로 쓸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일본어로 해서 쌀집 이렇게 쓰는 건 좀 그렇잖아. 네. 사람들 들고 먹고. 네. 무슨 점, 무슨 점. 그래서 한글로 써야 되는데 한글 못 쓰게 하잖아.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는 딱 맞는데. 그렇죠. 확실히. 근데 이걸 억지로 이거를 그러면, 그래. 그냥 반어로 해석해볼게. 이렇게 됐지요? 글자 이런 상황이면 딱 맞죠? 다. 이 사람들이. 근데 반어로 해석했을 때, 그렇지. 반어로 해석해도 되는데, 그러면 어떤 게 문제인가 한번 해보자, 반어. 네. 뭐가 반어인지. 자, 정거장에 플랫폼에 내렸을 때 아무도 없었어. 그럼 누군가 있어야 돼? 이거는 됐어. 그래. 아무도 없다고 쳐. 외로워. 네. 외로워. 근데 왜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냐면, 여기 이유까지 설명해줬어. 다들 손님도 있고, 손님과 같은 사람이고, 실제적으로 손님이니까 떠나기고, 나를 직접 반갑게 맞을 사람이 없는 거야. 그죠? 네. 그러니까 손님이니까, 외로워서, 오케이. 그럼 집집마다 간판이 없어. 그럼 있다, 간판이 있어. 이렇게 하면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낚시 거는 거죠. 이거는 제목 같다고. 그러니까 집집마다 간판이 없는 거리니까 진짜 없어야지. 음. 제목이니까 달라지면 안 되죠, 반어로 하면. 그럼 간판 있는 거리야? 근데 집 찾을 근심이 없지, 정연이. 간판이 있으면. 이걸 반어로 하면. 네. 그러면 집집마다 간판이 없어. 이걸 바꿀 수 없지. 네. 그런데 근심이 있어. 이렇게. 그죠? 그렇죠. 간판이 없는데 근심이 없을 수 없지. 못 찾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사람들은. 그러니까 근심이 있어. 간판이 없으니까. 집집마다 그럼 이건 문패가 되겠네. 간판이 아니라 문패요? 집집마다. 그것도 말이 안 되죠. 아니, 간판을 문패로 봐야지. 그럼 간판이 없어. 간판이 없어. 손님들은 있는데 간판이 없어. 그러면 근심이 있어야지. 어느 집으로 들어가야지. 이렇게. 그렇죠. 문자도 없어. 그죠? 그럼 여기는 없잖아. 네. 근심이 있고, 그럼 요거만 반원해, 요거만. 글자가 없어. 가스등은 있지만. 근데, 이 사람은 어진 사람들이 아니래, 반어로. 네. 일제시대 사람이라, 다들. 네. 손목을 잡으면, 다들 어진 사람들, 같이, 화합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대. 그러면서 봄여울 가고, 그러면 이 흐름이 이상해. 자기는 외로운데, 보통은 현대적으로 쳐서 윤동주가 신호등 그것처럼 누구를 찾는 신호냐, 가스등 있고 황청청 하는 모더니즘한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내가 정류장에 내렸는데 다 손님 같은 사람들만 있고 지금 간판이 없는데 이 사람들은 근심이 없어 보여. 이거는 괜찮겠네.
그지? 문자도 없는데 가로등이 있고, 그죠? 네. 그래서 이 사람들 전부 다 같이 아는 척하고 손잡으면 다 좋은 사람일 수도 있는데, 그렇지만 군중 속에 외로움을 느끼니까 이 사람들은 어진 사람들이 아니야. 현재는 손을 잡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해도 그냥 자연스럽거든. 그러니까 반어를 어디다 써야 돼? 다시 볼까? 정거장 플랫폼에 내렸을 타임에 아무도 없었다. 이거는 아무도 없었다라는 거는 내가 느끼는, 내가 좋아하는, 내가 반기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니까 말이 되잖아. 네. 이거 반어 아니잖아. 그렇죠. 다들 손님들일 뿐, 그죠? 내가 아는 사람 없었고, 손님 같은 사람들이고, 손님이고, 네. 왔다 갔다 하는. 그것도 맞죠. 정류장에. 그리고 집집마다 간판이 없어. 이거 바꿀 수는 없잖아. 간판 없는 거리인데, 간판 있는 거리 하면 이상하잖아. 그렇죠. 근데, 집 찾을 근심은 없어. 간판이 없어. 집집마다 간판이 없어. 근데, 집 찾을 근심이 없어. 요게 문제가 되는 거네. 이걸 반어로 하느냐, 마느냐. 그렇네요. 근데, 불붙은 문자도 없으니까 간판이 진짜 없는 거네. 그죠. 그거는 확실하게. 간판을 상징하는 거니까. 그리고 모퉁이마다 자유로운 이렇게 일부러 써졌으니까 길 찾아갈 수 있는, 집 찾아갈 수 있는 길을 다 알려준 거잖아. 네. 그죠? 간판이 없어. 집 찾을 근심이 없어. 집 간판이 없어도 집 찾을 근심이 없어. 와서 좀 찾아가지고 아는 집 가면 돼. 그렇죠. 그 제일 맞는데. 그게 맞네요. 손목을 잡으면서 거기에 가가지고 오랜만이요. 손목을 잡으면 다 어진 사람들이지. 지금 시대가 그래서 어수선해서 그런 부분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드래퍼를 내렸을 때 아무도 없어 보이지만, 내 생각에는 손님 같아 보이지만, 네. 집집마다 간판도 없고 집 찾을 할 것 같지만, 간판이 없어도 집 찾을 근심 없고 문자가 없어도 이것도 없어도, 그치? 이 가로등불을 의지해서 가서 찾으면 여기서 충분히 근심 없이 사람들 만나고 다 살고 세월은 지나간다고. 그러니까 이 간판을 일자 글자로 쓰지 못하게 하는 상황에서 간판 없는 거리 해도 우리들 인생 살아가는데 별 상관이 없다는 거지. 그런 식으로 써주는 게 딱 맞는 것 같은데. 그렇죠. 논리적으로 추론하면. 그렇죠. 아니요? 네. 그러니까 아까 내가 해주는 게 이게 틀린 거 아닌 것 같은데, 보통 이거를 찾아보니까 어떤 사람은 정류장에 내렸는데 낯설은 대중 속에서 아무도 없어 보이는. 아니 이거 너무 흐름 자체는 안 맞는. 다 손님 같은 사람들 다 이렇게 같이 뭉쳐다녀. 그러면 어떻게 쓸 거야? 집집마다 간판이 없어는. 그래서 간판도 없고, 간판이 없으니까 근심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근심이 있어 이렇게 하고. 근데 문자가 없어. 근데 불을 켜놨어. 그래서 집 찾아가네. 그 근심이 없어. 상관없네. 가로등 켜주면. 이게 이제 일제치어의 사람들. 다들 어진 사람들 이렇게 반복했는데 나쁜 놈들 이렇게 썼겠어? 이게 사계절을 순화를 썼는데? 그렇죠. 얘 사계절을 순화를 쓰고 거기 사서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 손님같이 낯설어 보지만 이렇게 한번 손목 잡고 인사하고 그러면 손목 잡고 인사하는 걸 수도 있고 하지만 그 정도면 다 그냥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거거든. 그리고 출로 봐봐. 이 어진 사람들이 손님이거든. 네네. 그럼 요 안에 들어가는 구조적으로 플랫톤에 아무도 없지만 아무도 없어 보이지만 사계절은 가는 거거든. 네. 구조적으로. 그렇죠. 그러면 요거거든. 근데 요거는 불 켜놓은 거거든. 네. 문자가 없지만. 네. 그러면 여기는 간판이고 네. 여기는 불이고 네. 그 옆에 가스등이 있는 거거든. 네. 그럼 찾아 들어가면 되거든. 불 붙은 문자가 없지만 불 붙은 가스등은 있기 때문에 집 찾아 들어가면 되거든. 네. 그러니까 손님 같은 사람들은 집집마다 간판 없어도 집 찾을 근심을 안 하는 게 맞거든, 이 상황이면. 그렇죠. 내가 볼 때는. 네. 근데 사람들이 반어로 본단 말이지. 근데 하나 의문인 게, 그럼 약간 고향에 돌아온 느낌이거든요. 느낌. 근데 제가 윤동주 시를 몇 번 읽어봤지만은 고향에 귀환한 류의 시는 제가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어요. 뭐라고? 고향 귀향에 관한 주제로 한 시를 쓴 적이 있나요? 또 다른 고향 썼잖아. 또 다른 고향. 그럼 또 다른 고향에 왔어. 오는 과정에서 플랫폼에 내려서 이렇게 온다고 쳐도. 네네.
근데 그거는 자아탐색시지 그 고양이 관한 시는 아니잖아요. 고양 써있잖아. 고양이 자아를 찾아가는 고양이인데 여기서 정거장 플랫폼에 내렸을 때 아무도 없어. 다른 손님들뿐, 손님 같은 사람들뿐. 그래도 다 낯설게 느낄 수도 있는데 집집마다 간판이 없어. 간판 없는 거리잖아. 이 거리 자체가 우리나라로 봐야지 윤동주니까. 그러면 간판을 걸 수가 없는 상황이야지 우리나라가. 그렇죠. 그럼 간판을 걸 수 없다는 건 한글로 거기다 이렇게 이 쌀집 이렇게 못 쓰는 상황이야 되는 거지. 그렇죠. 근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나쁜 놈이라 하면 이상하지. 그렇죠. 그 다음에 야 다른 손님 같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해도 간판이 없더라도 근심을 해? 집을 못 찾아? 사람들이? 그건 아니라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 글자가 없어서 한글을 못 쓰더라도 이렇게 가스등 불 켜놓고 찾아보세요. 그래서 가서 인사하고 그러면 다 어진 사람들 하면서 시험을 들어가고 언젠가는 우리 간판도 쓸 수 있고 글자도 쓸 수 있고 이렇게 해야 자연스럽거든. 네네. 근데 사람들이 이걸 반어로 봐버리니까 군중 속의 고독함은 너무 많이 나갔다는 거지 윤동주한테는. 윤동주 씨는 애시당초에 그 사람은 그 자아 개별적인 사람인데 뭘 군중 속이요. 이게 현대 문명의 비판이나 이런 문적이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소극적으로 나라와 독립과 국가와 뭐 이런 이미지가 있는 거거든. 네. 그렇다면 요거에서 간판 없는 거리는 한글 없는 거리, 한글을 쓰지 못하는 거리, 뭐 한자도 쓰지 못, 한자가 조금 없지만 빨갛게 파랗게 한글을 못 붙이는 거리, 뭐 이렇게 해야 맞을 것 같다는 거지. 약간 독립적인 느낌이네요. 뭐라고? 약간 독립 느낌이 나네요. 그럼 이렇게 되면. 아니 윤동주라는 사람의 속성과 그 시대의 속성과 그다음에 일제 치하 전체의 흐름의 속성과 이런 걸 뜨졌을 때 이 문자가 의미가 뭔지, 손님의 의미가 뭔지, 간판이 왜 없을까? 간판 없는 거리를 설명해야지. 윤동주의 마음을 설명했을 때 간판 없는 거리 요거 하나만 설명을 할 수 있어야 이 전체가 설명이 되지. 그렇군요. 그러니까 제목과 주제가 연결이 돼야 되는데 왜 간판이 없을까야. 그게 더 중요한 거야. 이 거리는 우리나라일 수밖에 없으니까 윤동주가 보는. 근데 제가 알기로 윤동주는 우리나라에 온 적은 거의 없다고 들어가지고. 뭐라고? 우리나라에 온 적은 거의 없다고 들었거든요. 그럼 일본에만 살았다고? 일본이나 만주 쪽에 살았다고 들었고. 그럼 플랫폰으로 돌아왔을 때 네. 이 우리나라에 돌아온 적이 한 번도 없다고? 그건 애매하겠네요. 응? 가족들 전부 다 만주로 살았다고 들었는데. 아니 만주일 경우에는 그게 없을 수도 있으니까 거리가 간판이. 플랫청에 어렸을 때 아무도 없어. 다들 손님. 그럼 이게 일본이라고 가상해봐? 아니, 그러면 저는 일본이라고 가상하는 게 아니라. 야, 만주나 일본을 하면 집집마다 간판이 없어. 집 찾을 근심이 없어. 아니, 그게 아니라 윤동주는 만주에서 태어났다고 들었거든요. 만주에서 살고. 아니, 그러면 이걸 만주라고 쳐보면, 네. 만주 플랫폼 정거장에 내렸어. 네. 그럼 그 출연 사람은 아무도 없지. 다 손님 같지. 네. 집집마다 간판이 근데 없어. 맞다는 거죠. 그 만주를 해석할 경우에는. 그거는. 그러면 집집마다 만주를 하고 있잖아, 지금. 네네. 집집마다 간판이 없어, 이것저것. 네네. 그냥 집 찾을 근심이 없어. 집 자체가 만주에 없고 떠도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붙인 문자도 없어. 네. 가스등은 있어. 네. 근데 이게 나쁜 놈들 하긴 그렇잖아. 그렇죠. 손 잡으면 그냥 사는 사람들이 있어. 네. 어울려 살아. 네. 그 다음에 계절 지나. 이런 거 그런 지나. 네네. 그럼 다 맞네. 반어가 없는데? 그렇죠. 네. 집 찾을 근심 없어. 플랫폼에 내렸는데 이게 고향이 아니라면, 손님 같다면, 그냥 떠도는 거야. 간판 없는 거리를 가서. 뭐 내가 집을 찾을 것도 아니고, 그죠? 네. 문자가 된 것도 아니지만, 어쨌든 거기서 손을 잡고 같이 인사하고 살아가면 어딘 사람들 살고, 어디서 살든 고향이 아니던 세월은 지나간다. 이렇게 해도 되겠네? 그렇죠. 그냥 상관없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상황인지, 이 간판 없는 거리가 어떻게, 왜 이걸 간판이 없다고 특정 짓는지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져야 된다. 어쨌든, 그러니까 이거를 그럼 공부하려면 이 간판 없는 거리를 언제 썼는지, 어느 시기에 썼고, 그럼 뭐 무슨 시와 무슨 시 사이에 썼는지 이런 것까지 다 봐야 되고, 윤동주가 그 연도에 무슨 일이 있었고, 이걸 발표할 때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까지 다 보지 않으면, 그냥 지금처럼 그냥 상상하면서 해석할 수밖에 없지. 그렇군요. 어쨌든 동화쌤입니다.